전 세계가 다시 전쟁의 공포에 휩싸인 지금 최대 방산 수출 비극의 현장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이 불리고 있습니다. 방산 수출국으로 올라설 거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위 산업의 호황은 소멸 위기의 지방 도시를 살리고 청년들의 미래를 바꾸고 있다는데 무기를 만드는 기술이 어떻게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됐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분쟁 속에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성능과 누구도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속도로 K방사는 이제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새로운 방패가 되었는데 세계 방산 시장 내에서 한국의 무기 체계나 전력 지원체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좀 낮았고 세계 각국의 관심이 사실 별로 없었죠. 그러다가 22년도에 러우 전쟁이 발생하고 23년도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발생하면서 무기 이 수요가 급격하게 팽창돼 버리니까 그거를 감당할 나라는 전 세계에 없었거든요. 그때 이제 세계인의 관심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러시아와 마주한 폴란드부터 중동의 전장까지 K방사는 이미 주력 전력으로 자리 잡았고 특히 세계 자주포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한 K9의 정밀함은 실전에서 완벽하게 증명됐습니다. 그 K9 자주포를 정말 잘 만들었죠. 큰 장점이 이 효력사 할 때 한 문이 3번을 쏠 수 있어요. 이렇게. 각도를 달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한 문이 이 떨어지는 그 표적에 3발을 동시에 쓸 수 있는 거예요. 대대 효력사면 18발이 아니고 54발이 떨어지는 거예요. 3개 대대가 떨어지는 효과를 낼 정도. 그런 거는 없어요, 세계에. 이게 대단한 거죠. 한국 그 기술력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뭐 열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K방산에 이제 엄청난 그러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지상 기동 화력 체계, K9 자주포, K2 블랙팬서라고 하는 흑표 전차, 그리고 여기에 더해 K239라고 하는 천모. 최근에 이란과 미국 간의 중동 전쟁에서도 천궁2라고 하는 한국형 대공 방어 미사일도 굉장히 경이로운 96%라고 하는 요격 성공률을 달성하면서 우리나라 K방산의 압도적인 이러한 우수한 성능 그리고 가성비 등을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요격 성공률 96%. 특히 최근 중동에서 천궁2의 활약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폴란드 2차 대형 계약에 이어 루마니아, 남미까지 수출 영토를 넓혀가고 있는 K방사는 세계 4위의 무기 강국으로 도약. 올해는 방산 수주 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가격 경쟁력이나 우수한 성능도 중요하지만 정작 필요할 때 제때 사용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계약 이행에 따른 납기 능력을 어떻게 맞추느냐,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나라 K방사는 가격 경쟁력과 우수한 성능 그리고 계약 이행에 대한 납기 능력이 이 3박자가 고루 맞아떨어졌던 것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엄청난 러브콜을 받게 된 배경이 된 것이죠. 빨리 만드는 거는 그거는 진짜 대단한 역량이죠. 다른 나라 그렇게 빨리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산업 그 공장 라인이 딱 있으니까 이제 빨리 만든다는 건데 그게 단가죠. 단가. 단가가 계약 조건에서 일본은 단가잖아요. 그 단가가 굉장히 싼 거예요. 그 방사 선진국에 비해서는 단가가 싸면서 성능은 또 굉장히 또 좋단 말이에요. 왜냐? 자주포와 유도 미사일, 차세대 전투기까지
K방사는 이제 대한민국의 최첨단 전략 자산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F-21의 성공은 단순한 국방력 강화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유수의 방산 강국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새 동력을 확보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방위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나아가 협력국의 세계 최고의 무기 체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기술과 개발 과정의 경험을 함께 공유하여 K방산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갈 것입니다. K방산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키우겠다는 정부. 그 중심에는 1기 방산 혁신 클러스터로 지정된 경남 창원이 있습니다. 국내 방위 산업의 메카, 창원은 국내 연간 방산 생산액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는데요. 국내의 가장 대표적인 방산 거점 권역을 꼽자면 경남 창원과 경북 구미를 꼽을 수 있는데요. 경남 창원에서는 우리나라의 이제 기동 화력 체계 그리고 전투기와 그리고 함정에 들어가는 필수 전투 체계 등 다양한 기술들을 연구 개발하고 있고요. 1974년 황무지 위에 세워진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여 년이 흐른 지금 국내 방산의 중심지로 최근에는 K방산 수출 호조에 도시 전체가 활기를 띠고 있다는데요. 방산 관련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방산 관련 업체가 제일 많은 건 창원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또 일자리도 많아졌고 일도 많아졌으니 그만큼 이제 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죠. 네, 시내만 나가봐도 사람들도 많고 좀 시장이 좋아진 것 같아요. 창원에는 국가지정 방위산업체 85개사 중 16개 회사가 집적, K방산의 글로벌 잭팟 등의 실질적 수혜를 톡톡히 입고 있습니다. 창원이 국가산단 중심으로 이제 기계 제조업들이 이제 밀집돼 있고 이제 집적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방산의 기업들 관련 앵커 기업들도 모여 있기 때문에 이제 방산의 1위 도시, 제조 기반이 기확보되어 있는 도시였다. 지상의 절대 강자라 불리는 K2 전차 한 대를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부품은 무려 3만여 개. 이 거대하고 정밀한 첨단 무기는 결코 대기업 혼자서 완성할 수 없습니다. 창원의 거대한 방산 앵커 기업을 중심으로 수많은 중소 중견 기업들이 촘촘한 협력 네트워크를 이룬 덕분인데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 가공 기술력이 한 곳에 집적되어 있기에 가능한 일. 경남 창원 방산 혁신 클러스터 사업 이전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사업 모델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방위산업은 그 안보와 경제를 뒷받침하는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 중앙정부가 그동안 주도적으로 방위산업 육성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지자체는 지역 내 방위산업의 육성 의지는 강했지만 어느 정도 한계는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이제 그러던 중 2020년 방위사업청 창원시와 경상남도가 처음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전국 최초로 손을 잡고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유사한 업종의 기관과 기업이 모여있는 클러스터를 조성했는데요. 창원은 1기 방산 혁신 클러스터 도시로 선정, 5년간 500억 원의 지원을 통해 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방산 혁신 클러스터 시범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경남과 창원 방산기업의 매출 증대와 고용 창출의 가시적인 성과로 여겨집니다. 기업 연구개발과 사업화 지원으로 3,386억 원의 매출 증대와 고용 창출로 이어졌습니다. 대기업과 지역 협력사가 하나의 생태계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해외에 의존하던 핵심 기술들을 우리 기술로 완벽히 대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과거에는 방산의 이제 주요 품목들을 이제 해외에서 의존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미군 수출 통제라든지 글로벌 수출 통제에 이제 제약이 많았는데 이제 방산 혁신 클러스터 사업을 통해서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중소기업들의 부품과 관련된 국산화 기술력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핵심 부품을 좀 더 우리 국내 수요에 맞게 그리고 글로벌 수요에 맞게 이제 자립화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독일과 미국에 전량 의존하던 정밀 제어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며 K방산 공급망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이곳은 최근 몰려드는 수주로 밤낮 없이 공장을 돌리며 글로벌 잭팟의 결실을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예, 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K방산의 위상이 높아졌는데 저희 현장에서도 저희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대기업에 납품하고 있지만 수출 체계에 저희 제품들이 뭐 실려서 나가는 거 보면 기분도 좋고 많이 지금 예전에 비해서 수출에 나가는 물량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저희도 몸으로 체감하고 있고요. 창원의 성공은 인근 도시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도 최근 해양 방산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목표로 추가 지정을 앞둔 방산혁신 클러스터 공모에 지원하며 방위 산업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습니다. 혁신 클러스터 유치에 있어서 부산의 경쟁력은 해양 방산에 최적화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해군 작전 사령부를 중심으로 실수요 기관이 인접해 있고 데이터 수집부터 AI 개발, 시제품 제작, 사업화까지 한 권역 안에서 가능한 곳은 부산이 전국에서 유일하다고 생각됩니다. 올해 추가 방산 혁신 클러스터 선정을 앞두고 부산은 해양 방산을 무기로 출사표를 던진 것. 미국이 이란 핵시설 3곳에 대한 공격을 전격 단행했습니다. 이란이 해협을 통과하려는 민간 선박을 잇따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포르도와 이스판, 세계 물류의 동맥이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 호르무즈 해협. 보이지 않는 수중 위협과 끊이지 않는 충돌 속에서 바다를 지키는 해양 방산의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 거세게 요동치고 있는데요. 낯선 신호음이 울려 퍼지는 이곳. 겉보기엔 수영장 같지만 바닷속 전장을 재현한 실험실. 적 잠수함을 소리로 추적해내는 첨단 센서 개발이 한창입니다. 이것은 소너브이라는 것인데 현재 그 적 잠수함이라든지 수중 물체에 대해서 이 소너브 이용해서 즉 항공기에서 투하된 이 물체, 이 장비가 물 밑으로 음파를 쏘고 받으면서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신호를 분석해서 잠수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일종의 센서 장비입니다. 음파로 적 잠수함을 찾아내는 소노브이. 음파 탐지기인 소나와 부표의 합성어로 수중의 위협을 감지하는 핵심 센서입니다. 이처럼 해양 방산의 핵심이 되는 소나 기술은 최근 수중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해역에서 기뢰를 탐지하는 소나의 종류입니다. 어떤 전문 음탐사가 이 수많은 신호들을 보고 여기서 기뢰를 찾고 있는데 여기에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넣어서 기뢰를 갖다 계속 추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호들, 잡음 신호들은 다 없어졌죠. 그래서 딱 기뢰에 있는 타겟만 계속해서 추적해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호르무즈 해협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수중 위협 속에서 적의 치명적인 무기를 오차없이 찾아내는 기술이야말로 해상 안보의 절대적인 방패인데요. 해협을 장악하기 위해 만지작거리는 다음 카드는 무엇일까? 하메네이가 사망 열흘 전 호르무즈 해협 훈련을 진행하며
미국 군함을 침몰시킬 무기라고 밝힌 기뢰가 유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뢰는 물속에 설치돼 지나가는 선박을 폭발시키는 일종의 바닷속 지뢰. 이란은 5천 개 이상 보유하고 있고 기뢰를 뿌리기 위한 고속정까지 비축하고 있습니다. 좁은 해협에 수천 개의 기뢰가 뿌려진다면 이란의 공언대로 불바다가 되고 어떤 유조선도 넘나들기 힘들어집니다. 전 세계 유조선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발이 묶여 있는 이유입니다. 바다를 지키는 해양 방산 기술이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금. 이 기술 전쟁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연구 개발을 뒷받침하며 해양 방산 시대를 열어가는 조력자가 있다는데요. 실제 바닷속 전장을 옮겨놓은 이곳. 거친 실전으로 나아가기 전 오차없는 정밀함을 검증하는 치열한 연구가 한창입니다. 실제로는 이게 잠수함을 현재 들어보는 소리 같은데 잠수함 음탐사들이 수중에서 자기가 탐지되었을 때 이게 피탐되었을 때 나는 듣는 소리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런 소리들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AI 같은 걸로 학습을 하게 되면 이런 소리들을 걸러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회피할 수도 있고 그다음 그런 부분들로 활용하려고 이제 저희 녹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저희가 수중에서 받았던 그 소나핑 소리입니다. 소나핑 소리인데 이 소리 같은 경우는 수중에 있는 수중 스피커 또는 수중 음원에다가 신호를 송신을 할 수 있는 게 걸어주고요. 걸게 되면 그것들이 전파가 돼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하이드로폰이라고 하는 수중 처음기에서 소리가 녹취돼서 그걸 분석하고 다음을 또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중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바닷속을 누비는 핵심 장비도 있습니다. 네, 이건 수중 글라이더라는 장비입니다. 수중에서 자체적으로 부력을 조절해서 수심 깊은 데까지 들어갔다가 올라오면서 음속이나 아니면 수온이나 수심 같은 걸 측정하게 되고 여기다가 하이드로폰 수중 차원기를 직접 넣게 되게 되면 수중에 있는 소리들을 녹취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국책연구기관의 원천 기술은 민간 기업으로 고스란히 흘러들어가 K해양 방산의 주역을 키워내는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는데요. 저희 키오스트의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R&D적 비용과 시간을 30에서 50% 단축할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민수에서 국방, 방산으로 이어가는 어떤 스핀오프적인 관계로 인해서 더블 경제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주 방산 시대를 계획하고 있다는 전라남도로 가봅니다. 전남은 고흥 나로 우주센터 등 전남이 가진 독보적인 우주 인프라를 방위 사업과 결합,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철강이나 석유화학 위주로 산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산업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세대들에게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방위산업 같은 대규모의 어떤 산업이 유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위산업에 대한 클러스터를 신청을 하게 되었고 제조 기반의 순천과 나로 우주센터가 있는 고흥, 광양의 소재 부품 단지를 연결. 강력한 우주 방산 삼각벨트를 만들겠다는 것. 올 도메인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기존의 육상과 해상, 공중에 더해 사이버와 우주 공간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3차원 전장 공간을 5차원으로 다양화할 수 있었는데 결국은 전대미문의 영역인 우주에까지도 누가 이제 우주를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전은 그 전투와 전쟁의 승패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여지는데 기존의 전장은 을의 육지와 바다 그리고 하늘을 뜻하는 육해공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망, 사이버 공간이 제4의 전장으로 추가됐고 최근에는 우주가 제5의 전장으로 새롭게 떠올랐는데요.
불리한 정황 속에서도 우크라이나가 버틸 수 있는 건 드론 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드론으로 정찰도 하고 정밀 타격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드론은 통신망이 없으면 사용을 못합니다. 통신시설이 다 망가진 이 전쟁 중에도 사용이 가능한 건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 덕인데 우크라이나의 지상 통신망이 파괴됐을 때 전장을 살린 건 민간이 쏘아올린 상업용 위성망. 수천 개의 저궤도 위성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뿌려주며 드론을 움직이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고 이제 우주는 현대전의 승패를 가르는 가장 격전지가 되었습니다. 감회가 새롭네. 네. 원래 우주 환경에 맞춰서 우리가 이 신뢰성 실험이나 이런 부분들 하는 게 엄청 힘들었잖아. 0.1mm 두께의 필름으로 우주급 수익을 창출하는 첨단 방산 기업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다 오늘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배터리라든지 배터리 셀에 들어가는 히터 의뢰가 좀 종종 오는데 그 부분에 좀 적용하면은 위성이 우주에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태양빛에 노출되는 150도의 극고온과 영하 180도의 극저온을 하루에도 수십 번 오가는 극한의 온도를 견뎌야 하는데요. 이 기업이 독자 개발한 온도 제어 필름은 작년 누리호에 당당히 탑재. 해외 수입품에 의존하던 우주 부품을 우리 기술로 대체해 우주로 쏘아 올린 첫 사례입니다. 이 제품은 다들 생소하시겠지만 히터라는 제품입니다. 히터라는 제품은 원래는 대부분이 구리선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두꺼운 선으로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 전류가 흘렀을 때 열이 발생하는 것을 저희처럼 이 얇고 플렉시블한 히터로 인쇄 타입으로 만든 이 제품이 인쇄 필름 히터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얇고 유연하지만 극한의 온도에서도 정밀하게 열을 제어하는 기술. 단 한 번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우주 공간에서 핵심 부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대부분의 히터들은 구리선으로 사용해서 발열을 시키는 부분들을 저희는 은나노 잉크를 사용을 해서 인쇄 타입으로 적용을 해서 발열체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기술의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술의 장점은 플렉시블하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엄청 얇습니다. 이 두께가 얇아서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가볍기 때문에 항공 분야나 이제 무게를 좀 중요시하는 분야 이런 부분에도 적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신기술이라고 보시면 되죠. 특히 그동안 해외 기술에 의존했던 우주 부품 시장에 국산 기술이 처음 진입했다는 의미도 큽니다. 이때까지 우주 분야에서는 유럽 인증이 된 히터만 적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누리호 4호에 저희 국산 기술이 들어간 히터를 처음으로 적용을 했고 이 부분을 유럽 인증과 비슷한 C 인증을 통과한 제품을 저희가 적용을 해서 납품을 한 제품입니다. 우주, 방산을 넘어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이 기대되는 기술인데요. 그런가 하면 전라남도에는 설립 몇 년 만에 수주액 100억 원대를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신생 방산 기업이 있습니다. 방탄판에 이어서 방탄 헬멧, 방탄 조끼도 지금 현재 사업을 이어서 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금 한 100억 가까이 계약이 된 품목은 방탄판입니다. 실제 전시 상황에는 이제 북한군이 쓰는 철갑탄이라든지 이런 고관통 위험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장갑판이라고 하는데요. 조끼, 방탄조끼 보통 생각하시면 방탄조끼가 총알을 다 막는다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조끼는 권총까지만 막을 수 있고 그 소총 이상급에 대한 위협은 이 판을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끼에 판을 넣는 파우치가 항상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 거기 안에 이 판을 집어넣게 해서 방호력을 올리게 됩니다. 총알도 뚫지 못하는 강력한 내구성. 이 마법 같은 성능의 비밀은 고강도 탄소 섬유 복합 소재 카본에 있다는데요. 강철보다 강하면서도 가벼워 기존 무거운 장비 체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제 람보르기니나 이런 이제 슈퍼카에 들어가는 이런 소재들이 카본이다, 철보다 강하다 이런 것들은 동경의 소재였습니다. 제가 소재 쪽으로 원체 좋아하다 보니까 진학도 이제 기계공학과 쪽으로 가게 되었고, 이제 카본이라는 거를 양산하는 공법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카본 양산 공법을 만들어서 투자를 받아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화학 물질과 탄소의 배합, 온도, 압력, 최적의 결과값을 찾기 위해 5년을 꼬박 매진한 결과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사실 방위 사업으로 매출을 올리겠다라고 이제 IR이나 발표를 했을 때 사람들이 전부 다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안 되는 거 아니냐, 개천에서 용이 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말이 많이 들어서 그때 당시에는 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카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설비들이 필요한데 경쟁사들이 이런 쓰는 설비들은 저희 설비랑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설비 가격들이 뭐 하루 생산량이 굉장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50억, 100억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중소기업이나 뭐 이런 소개인들이 할 수 있는 사업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극복해 나갈까에 대한 연구 개발, 이 공법에 대한 연구 개발만 제가 5년 이상 이 시간을 들여서 수십억 원대 설비가 필요했던 카본 생산 공정. 하지만 자체 개발한 공법으로 생산 효율을 10배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주변 도움도 많이 받았고 해서 이거 잘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이제 과감하게 이제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서 밀어붙이게 되었고, 그 결과로 저희가 준비한 지 3년 만에 저희가 약 100억 원에 달하는 방탄판 계약을 방위사업소 쪽에 따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강소기업의 성장은 지역 산업 생태계의 변화를 만듭니다. 일자리가 늘고 협력업체가 함께 성장하면서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그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전라남도 나주시입니다. 나주하면 곰탕 많이 떠올리시죠? 나주는 호남 최대의 우시장이 형성되었던 터라 나주하면 곰탕이 제일 먼저 떠오른다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런데 요즘 나주시에서 곰탕 거리보다 더 북적이는 곳, 바로 빛가람 혁신도시. 에너지 산업 중심의 미래 자족 도시를 내세우며 한국전력공사 본사 이전에 성공했고, 이후 전력 관련 공공기관, 기업들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도시의 풍경도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전남의 많은 군 단위 지역이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를 겪는 사이 나주는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인구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나주역 신도시가 생기기 전까지는 저희가 평야라고 부르는 논이었어요. 다 농사를 짓던 곳이었죠. 근데 이 농사를 짓던 곳에 이렇게 혁신도시를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혁신도시가 생기기 전까지는 정말 농촌 인구들밖에 없었던, 노인들밖에 없었던 곳이었죠. 불과 10여 년 전, 논과 밭뿐인 평야였습니다. 하지만 혁신도시가 들어서며 농촌 마을은 새로운 도시로 바뀌었고 젊은 인구가 모여들면서 지역 분위기까지 달라진 겁니다. 혁신도시가 정말 들어오면서 우리 이곳에 정말 많은 젊은 인구들이 유입이 많이 됐어요. 이 곳들이 좀 활기차게 되었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많은 곳들이 지금 되고 있어요. 전세 월세는 아무래도 더 많이 이렇게 순환이 더 빠르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나오면 그 다음날 바로 나와요. 인사이동처럼 2월 달 정도, 이럴 때는 정말로 방이 없어서 젊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그때 내려오시거든요. 국가 균형 발전 정책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은 나주시. 정책 하나가 도시를 바꾸고 새로운 기회를 만든 건데요. 이번에는 방위 산업을 발판 삼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논산시로 가봅니다. 논산시는 최근 국방산업 중심 도시를 목표로
방산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랜 군 도시의 기반을 살려 새로운 산업 성장축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그 중심에는 육군 훈련소가 있습니다. 1951년 창설 이후 약 900만 명의 장병이 거쳐간 대한민국 육군의 상징. 건장한 남성이면 대개 한 번씩 거쳐나온 육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이 훈련소 신병미원회가 29년 만에 다시 실시돼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평생을 이곳에서 살아온 지역민들에게 논산 육군 훈련소는 군사시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에 여기는 시골이에요. 아무리 뭐 논산 사람 오늘은 사람 많은 것 같지만은 읍단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인원을 구경한다는 건 사실은 읍에서는 어려운 거고, 이렇게 입대하는 날, 면회하는 날 이제 각 타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들 찾아주시니까 인원이 많은 것처럼 번화한 것처럼 보일 뿐이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죠. 큰 도움이 되죠. 왜 그러냐면 평소에 하는 장사에다가 이렇게 한 번씩 큰 인원들이 와가지고 그날 하루를 매상이나 아니면 더 바빠지는 것이 일주일에 한두 번이지만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죠. 매주 월요일 오후 논산이 제일 활기를 띠는 시간입니다. 전국에서 모여든 이병 장병들과 가족 친구들로 훈련소 일대가 북적입니다. 보내는데 너무 제가 너무 긴장되고 아들보다 더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좋은 마음으로 보내고 싶기도 하네요. 진짜 사나이가 돼서 돌아오기를 바라봅니다. 꼭 엄마 아빠 걱정 안 되게 열심히 잘 다니겠습니다. 기쁘죠. 감사하고 건강한 몸으로 나라에 맡겨줘서 아프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 있다가 다시 집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와줘. 오예 사랑합니다. 네, 사랑한다. 멋진 모습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잘 펴줘서 사랑합니다. 이곳 논산 훈련소에서 5주간 기초 군사 훈련을 받고 국군 장병으로 거듭납니다. 이제 가족의 품을 떠날 시간. 전국에서 모인 청년들은 이곳에서 나라를 지키는 늠름한 국군 장병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자, 행사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습해 보겠습니다. 연대장에 대하여 경례. 바로 새로운 시작을 조용히 지켜보는 가족들. 훈련병 윤성준 포함 1,720명을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논산시는 이제 육군 훈련소라는 상징적 의미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병 장병을 키워온 토양 위에 K방산 생태계를 구축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우리 논산시도 많은 지방 도시들이 겪고 있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라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논산은 육군훈련소, 국방대학교, 건양대학교, 계룡상군본부, 대전의 방위사업청 및 국방과학연구소 등 군 관련 기관과 연구시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를 활용한 산학연관군이 같이 협력하여 방위산업을 집중 육성해 생산 유발 효과 및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제 논산은 단순히 군사훈련 도시를 넘어 세계적인 방산혁신의 메카로 거듭나려고 할 것입니다. 계룡시의 3군 본부,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 그리고 군수사령부까지 이 거대한 국방 인프라의 중심에 논산이 있습니다. 연구와 행정, 군수 체계가 맞물린 국방 삼각 클러스터 속에서
논산은 기술 개발부터 실전 배치까지 모두 연결하는 제2의 헌츠빌을 꿈꾸고 있습니다. 미국 엘라바마 헌츠빌에 가보니까 거기 레드스톤이라는 막 어마하게 큰 미 군 그 지역이 있어요. 우주 방위사령부도 있고 물자사령부도 있고 계약사령부도 있고 그 레드스톤에서 나오는 예산이 R&D 예산이 50조 정도 돼요. 50조.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 막 세계 이 항공 1위 기업인 록히드 마틴 연구소부터 시작해서 굴지의 연구기관들이 막 그 앞에 막 그 연구단지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는 이제 헌츠빌 대학, 엘라바마 대학들이 또 이렇게 딱 있고,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그 이제 도시의 연구기관들이 뭐 수백 개가 들어오니까 뭐 고용 유발 효과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헌츠빌 대학이나 엘라바마 대학에 나온 학생들은 다 연구기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미국 엘라베마주 북단에 위치한 도시 헌츠빌. 과거 인구 1만의 남부 농촌 마을이었던 이곳은 국방 행정과 군수 물류 그리고 무기체계 연구라는 거대한 인프라가 깔리며 미국 국방 군수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전략적 요충지로 급성장했습니다. 인구 대비 전문 기술직 종사자 비율이 미국 최고 수준에 달하며 지역의 소득 수준과 고용 안정성 또한 국방 산업의 성장에 힘입어 전국 최고 수준,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도 선정되었는데요. 핵심은 군시설 자체가 아니라 그 주변에 형성된 산업 생태계였습니다. 공공기관을 따라 기업이 들어서고 기업을 따라 인재가 모이며 도시가 스스로 성장하기 시작한 건데요. 국방이 지역 성장의 엔진이 된 헌츠빌처럼 논산시도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룡, 대전과 맞닿은 입지에 육군훈련소와 국방대학교, 국내 최초 국방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 대학까지 힘을 보태며 논산은 방산 거점 도시로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국방 국가 산단이 활성화된다면은 그 안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거고 그 기업들이 요구하는 어떤 인재를 필요로 할 텐데, 그러면 대학이라는 것은 원래는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면 국방 산업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 해서 우리가 이제 글로컬 대학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이 국방 산업 분야에 일단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학사를 구조를 개편을 하고 거기다 인재를 양성해서 배출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제안을 했고, 저희가 당당하게 24년도에 저희가 이제 글로컬 대학 성공해서 K국방산업 선도대학으로서 국방산업의 국방융합 캠퍼스 모델이라는 것을 저희가 제시하게 됐습니다. 지역에 하나 있는 대학교는 인재 양성을 넘어 지자체와 산업체, 연구기관, 군을 잇는 연결 거점 역할에 나섰습니다.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려면 결국 필요한 건 사람입니다. 이에 논산은 대학과 손잡고 방위 산업에 필요한 인재 육성에 나서는 동시에 거의 뭐 철보다도 더 강한 그런 타부 수제로 했기 때문에 미래 전장에 대비한 새로운 산업도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그 핵심이 바로 AI 국방 로봇.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으로 인한 병력 감소 대응을 위한 국가적인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와 논산시는 정부의 K방산 4대 강국 진입을 뒷받침하기 위해 AI 국방 로봇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했습니다. 충남이 가진 미래, 모빌리티, 자동차, 반도체 등 전략 사업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대한민국 유일의 논산 국방 국가 산업단지를 결합하여
AI 국방 로봇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논산이 설계한 국방 산업의 청사진 위에 민간 기업들의 발걸음 또한 분주해졌습니다. 논산 소재 국내 대표 종합 탄약 생산 기업은 대규모 제2공장도 짓고 있다는데요. 최근 K방산에 힘입어서 매출의 신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광석면 일대에 2만 1,000평 규모로 제2공장을 신축 중에 있고, 최근 방산 업체에 대한 신규 채용 지원자도 대폭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 대비해서 약 3배 이상의 지원자가 몰리고 있고, 수도권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에 있는 주요 인재 또한 지방으로 유입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저희가 제2공장을 신축함에 있어서 지역 인재뿐만 아니라 수도권이나 서울 지역에 있는 주요 인재 또한 유입이 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지자체와 함께 상생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위 산업 육성을 두고 지역 안에서도 의견은 엇갈립니다. 산업 유치를 기대하는 목소리와 정주 환경 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 유치는 주민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논산 경제가 말도 안 되게 지금 낙후되어 있어요. 큰 대기업이 타 지역으로 갔지 않습니까? 논산 시민 한 사람으로서 많은 화가 납니다. 지금 그런 기업이 와도 현찮을 판에 그런 기업을 뺏겼습니다. 그런 기업이 타 지역으로 갔으니 논산 시민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화가 납니다. 지역에 기업이 들어오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결국 청년이 남을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수도권 지역을 가장 많이 꿈꾸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건 취업이기 때문에 자리가 있다고 하면은 다들 남는 친구들도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논산에도 각 전공에 맞는 그런 취업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생활은 어떤 것 같아요? 청년들이 지역에 남기 위해서 필요한 건 결국 안정적인 일자리. 논산 토박이입니다. 취업은 언제 하시나요? 2년 전에 24년 5월에 했어요. 그 취업하고 나서 뭐 주변 반응이나 본인의 소감은 어땠나요? 비교적 늦은 나이에 취업했는데 그래도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취업에 성공해서 주변에 반응이 좋습니다. 집이랑 가까우니까 친구들도 주변에 많고, 그래서 걱정거리가 있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친구들 만나고 풀고 그런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청년들이 진정 원하는 건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아니라 내일을 계획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일터. 원래 창원은 아니고 거주지 본가는 김해인데 근무는 이제 과천에서 게임업계에서 3D 모델링을 하다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과천에서 일하시다 여기로 내려오실 수 있는 되게 큰 결심을 하셨겠어요? 네, 아무래도 그 인프라를 포기해야 되니까 조금 그런 결심이 필요했습니다. 인프라를 포기하고 이제 제가 하던 게 가상의 세계를 설계하던 건데 이제 방산이라는 거, 저 국방에 그거에 이제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결정하게 됐습니다. 본가가 서울이어서 서울로 갈까 했지만은 카보닉사에 들어오고 나서 여기 정착을 해야겠다 마음을 가지고 이제 여기서 계속 일을 하게 됐습니다. 한때 세계 시장의 변방이었던 K방사는 이제 세계의 중심으로 향합니다. 지상을 넘어 바다 깊은 곳, 그리고 우주까지. 그리고 그 변화는 산업을 넘어 지역의 미래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K방사는 지금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를 만들어 갑니다.